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오늘은 오영훈 도정의 6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는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청년이 화두가 됐었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폐해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제주의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최성두 청년정책 담당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 최성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예. 지금 제주도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책 총괄하고 계시니까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청년위원장도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보다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나이가 그렇다 보니까 네. 예, 당사자 입장에서 오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당사자 입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연민의 양희주 사무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또 제주 청년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셨죠? 네, 그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계속 청년 활동은 또 지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당사자로서 발언이 가능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직접 집행하시는 분, 그리고 의회, 그리고 청년 당사자분까지 이렇게 세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타이틀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또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또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하는 이런 청년 보장제랑 그리고 다른 지역의 청년 보장제랑 제주형 청년 보장제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은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청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청년 보장제라고 이름을 넣는 것은 저희가 뭔가를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행정을 뒷받침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장제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마 그냥 기본 계획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보장제를 넣었던 데는 아마 두 군데 정도 서울이나 대구 정도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더 나은 형태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나은 형태로 제주형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 제주형 청년 보장제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장제니까 청년이 제주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불편함도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저희는 그 생애 주기별로 좀 보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진입할 시기에는 저희가 도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청년의 구직할 시기에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청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자립을 보장하는 이런 그리고 청년 전 세대 아울러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설계로 저희가 청년 보장제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저희 오영훈 도정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도전, 기회, 자립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라는 예. 말씀인데요. 이게 이 정책이 제주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랑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업인 거죠? 예, 이런 그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제주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인데 이런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이 기본 계획 안에 넣어서 그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모든 사항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제주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다 이렇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군요. 예. 이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살펴보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주형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근거는 제주 그 청년조례
네. 예, 제 7조에 근거를 해서 네. 만약 5년마다 이게 그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마침 그 오영훈 지사께서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그 시행했다고 공약을 했고 네. 이게 시기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계획 잡을 시기에 맞아떨어졌다 이 예, 말씀. 제주형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이 마련될 시기와 그다음 제주 그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까 그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의 그 생애 주기를 이렇게 고려해서 단계를 도전, 기회 그리고 자립 참여로 구분해서 일자리, 주거복지, 그다음 문화교육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2027년까지 총 114개 네. 과제 중 5,1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 몇 가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그간 청년 정책에서 성과와 한계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청년의 세계 중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정책을 시행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보고 하는데요. 근데 네네. 다만 조금 지금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몇 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이 청년보장제 기본계획의 그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주 청년들의 니즈가 제대로 포함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금 제가 봤을 때 미흡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포함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 시기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그래도 나름 뭐 TF라던가 아니면 제주 원탁회의라던가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정책들을 수렴하고 또 마련하는데 좀 그 노력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서 조금 더 그 주목하고 싶었던 지점은 사실 전달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지점이 아까 생애 주기별로 이제 정책들을 마련한 것도 되게 긍정적이지만 이제 그 전달 체계라는 거는 어떻게 이 정책들이 각 생애 주기별 청년들에게 가닿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누가돌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아직은 좀 깊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어떻게 청년들이 그 시기에 맞는 정책들을 적확하게 그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약간은 그래도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된 거는 같은데 조금 더 보완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책을 잡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혹시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우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자유를 보장한 가장 좋은 방법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보장제 설계부터 우리 청년분 당사자분이고 또 제주는 또 이게 인적 자원이 의외로 좋습니다. 청년 쪽에 우리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청년 활동했고 청년 정책 전문가인 청년 당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정책을 구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좀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좀 됐다 싶고 그리고 저희가 또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달 체계. 사실 이번에 그 12월 15일 날 청년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청년 정책 인지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0-4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을 해서 정확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지금 세밀하게 지금 다져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년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받기 위해서 정책 과정에 준비를 했다는 건데 어쨌든 의원님 보시기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조금 그냥 들여다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뭐 청년 주권회의, 청년 비서관 정책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개념이 조금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지금 아까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율? 예, 자율. 네네. 자율. 죄송합니다. 네. 자율을 보장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주권 회의가 지금 아마 우리 청년 자율 예산과 연계를 해서 아마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청년 원탁 회의 내에 청년 주권 회의를 이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구성을 해서
이 청년 주권 회의가 정책에 대한 기존에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숙려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그리고 청년 자율 예산 제가 새로운 형태로 지금까지는 청년 참여 예산으로 그 제안을 하면 부서에서 받아들여져야 돼만 사업을 시행했는데 청년 자율 예산 청년들이 결정을 해주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에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내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한 1억 8천이 일단 잡혔는데 내년에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시범이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 잡혀 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유를 일단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자율에서 근거해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청년들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1억 8천 정도를 배정해뒀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근데 거고. 이제 아까 살짝 더 다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주권회의 청년들이 결정을 일단 그런 주권회의에서든가 우리 청년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런 저희가 받아들여서 계속 시행하는 이런 시행 그리고 청년 비상한 당연연도에 정책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는 청년 참여 예산 제도가 있는데 음. 이거는 지금 청년이 예산을 제안을 하면 부서의 컨설팅을 거쳐서 부서에서 하겠다고 해야 그리고 청년 그 주민 참여 예산제 광역 심의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번에 내년에 준비하는 청년 자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청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기획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원탁 회의나 이런 자율성이나 참여성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라는 계획이 수립된 건가요? 예, 그게 사실은 청년 주권회의, 청년 자율예산 우리 청년 보장제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 아까 도전, 기회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다시 분야로 가게 되면 일자리도 저희가 최대한 전달을 잘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주거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시 교육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부 청년 정책 전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을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한 의원님 말씀은 이 청년들 당사자성이 좀 더 포함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청년 TF를 통해 가지고 청년 보장제 기본 계획이 마련이 됐는데 네. 일단은 과연 그분들이 전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냐 라는 문제가 있고 청년 TF는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건가요? 저도 그 TF에 참여하는 인원은 저 정확하게 분 정도? 모르겠지만 7분 일곱 분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냐? 네, 대표할 수 있냐라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청년 기본 계획이 저희 그 발표가 된 게 거의 12월 10날 이 정도 저희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저희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청년 보장제 기본 계획이 1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 토론회에서 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더 먼저 이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도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야 되고 그런 공론회장이 조금 더 일찍 열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쉬운 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계획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충분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토론회 때 아까 그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폭넓게, 더 깊게 우리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할 예정이고. 근데 이게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 중에 타이밍이 12월 10일 날 이게 제주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바로 또 보장제 정책이 나왔어. 그러면 이 토론회라는 것이 좀 요식 행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절차를 한번 더 거친다거나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달책에 그 부분들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회의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왔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더 완벽하게 갖춰서 다시 한번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지금 뭐 계속 의원님도 그렇고 지적하는 부분들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정책일 거냐 예.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예.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더 첨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고요. 뭐 기존에 있는 제주 청년 원탁회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청년 주권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원탁회의를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청년들의 의견들을 더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좀 더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혀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그 창구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자료들도 있고 또 기존의 모임들도 있고 한데 좀 더 폭넓게 해서 예. 청년들이 최대한 많은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아까 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40% 정도밖에 청년체육을 모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곳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수립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저희가 좀 믿고 예. 다음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 차세대 정책 포럼 자료 지난해 11월에 조사 발표된 걸 보니까 지금 가장 그래도 청년들이 제주에서 못 머물겠다, 이게 살지 못하겠다라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일자리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문제라는 사람이 65.6%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일자리를 중심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진짜 청년들이 떠나는 핵심적 문제는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청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잘 다뤄져야 되는 영역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그 제주 청년 통계가 또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이제 청년들이 그 일자리도 그렇지만 이제 교육 문제도 같이 병행이 돼서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이 같이 좀 수반이 되어야 그 내가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갖게 될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출발점이 전 일단은 교육에 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정책이랑 뭐 교육이랑 이게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청년 문제를 다룰 때 일자리 정책 안에서도 뭐 교육 문제 혹은 주거 문제 뭐 이런 뭐 참여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총체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청년 일자리에서도 좀 교육의 방점이 좀 많이 찍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 청년 통계에 보면은 이제 유턴 청년이라고 하죠. 그 육지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청년들의 경우에 이제 도외로 전출하는 이유가 이제 교육이 48%, 그리고 직업이 2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취업 자격 시험 준비가 또 15.9%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벌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주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이 도외로 나가는 이유는 교육 부분이다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도 일단은 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청년들이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일자리라는 거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근데 그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주형 청년 보장제라고 하면은 네네. 이 제주형 일자리가 청년들이 어떤 요구가 있냐.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일단은 청년 보장제를 뜯어보면은 그냥 단순히 일자리 공급에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MZ세대 인식조사라고 제주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가장 큰 요소는 워라밸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지 혜택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제주도의 취업률은 그렇게 낮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전국에서도 괜찮은 편인데 제가 근데 급여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아주 낮은 편이죠. 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
도시가 되면서 많은 입주 기업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과연 그 기업들이 제주도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을 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육지부 본사에 비해서 뭐 복지에 대해서도 많은 차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유치에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기업을 유치할 때 협약서를 맺을 때 네. 이 제주도민에 대한 고용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급여와 그다음에 뭐 복지 혜택 이런 내용이 좀 반드시 담겨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제주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육지부 청년들이 제주도로 이렇게 몰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일자리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를 포함한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주 여건이 무엇이냐면 일자리를 포함해서 주거, 교육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 특정 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선상에서 보면 지금 오영훈 도정이 그 상장기업 20개 유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15분 도시,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상장기업으로 풀어나가고, 그리고 삶의 질 문제는 15분 도시로 풀어나가고, 우리 청년 보장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인 정책들을 잘 전달을 해서 청년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정책을 연계해서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청년 보장제를 오영훈 도정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 한정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문제만 한정하다 보니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전달을 잘 하고 연계를 시키는 이런 부분을 청년 보장제로 이렇게 설계하고 있듯이 정주 여건 전반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다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일자리만으로 머물게 하는 것도 방금 의원님 또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뭐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일자리 고용의 질을 보장해 줄 거냐 이런 부분도 물론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사회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점점 뭐 기계화되어 버리고 하면 점점 일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이던데요. 이게 그렇게 바라보면 상당히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 제주에서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 뭐 상장기업 20개를 하더라도 아무리 기업이 들어와도 지금 일자리 자체의 숫자는 많이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주에서 매년 일자리를 찾는 구직 인구는 한 몇 명 정도라고 통계를 보고 계십니까? 청년 구직 인구는 한 대략? 구직 인구가 사실은 그것도 저희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저희가 청년 인구가 이제 17만 명 가까이 되는데 16만 8천 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16만 8천 예, 명? 근데 이제 청년 초입계에 있는 분들 중에 요번에 청년 통계에 따르면 한 구직 활동을 했던 분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 한동수님이 얘기했던 이제 그 구직에 대한 그런 의사들이 이제 워라밸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청년 정책 전반에 이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삶의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튼 뭐 한 해 수천 명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긴 제주에서.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비율이 저희가 젊었을 때는 졸업을 하면 전부가 저 일자리를 찾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주에서 그러면 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는 것들이 지금 매년 몇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께서도 지금 20개 상장 기업 그리고 4천만 원 이상의 이 급여가 보장되는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이 제주도에 들어오고 있는 그 유치 기업들이 세제 혜택이라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지, 사실상 그 제주 청년들에 대해서 이 급여나 그다음 복지 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뭐 일자리를 많이 뭐 만들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해야 되는 역할은 어쨌든 시대 변화나 청년의 어떤 욕구에 맞는 일자리들을 좀 들여다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청년들이 어떤 직무나 일의 형태의 방점을 찍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업을 몇 개를 들여오고 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예,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를 드려가지고요. 그 기업 유치에 따른 그런 일자리 그 생산 효과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뭐 제주 문화인 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육성하던가 그다음에 뭐 자영업에 대해서 뭐 창업 지원을 이렇게 해주던가 이 제주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청년 보장제가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일자리 아까 그 얘기가 지금 공통된 부분은 그 일자리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그 나머지 뭐 워라밸이라든가 뭐 주거, 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우리 청년 보장제가 사실은 저희가 아까 거듭 말했다시피 일자리만을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잘 연계하고 전달을 잘 해서 이런 것들이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사실은 그 아까 제가 그 상장기업 20개라든가 15분 도시 그리고 저희가 청년정책보장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정책들이 저희가 청년보장제라는 것이 어느 특정 것만 보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연계시키고 전달을 잘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전달이 잘 되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썼으면 조금 그냥 이 주제를 돌려서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일자리나 주거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업비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국비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게 제주형 사업이 맞냐? 국비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청년 정책이란 것이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중앙으로 간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예를 들어서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지금 구직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제주도에서가 그 청년 자기개발비에서 시작해서 지금 통합이 된 제도로 시작됐고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또 저희가 재형저축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 제주에서 시작해서 청년들 갖고 그게 또 청년 국비로 진행되는 청년 사업이 지역 자율성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주 지역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을 잘 연계를 한다면 그 국비든 지방비든 그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그리고 국비로 사업 같은 경우 저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저희가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그 일자리 사업이든 주거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잘 연계만 시킨다면 오히려 그게 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예산은 또 의원님 잘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번에 그 23년도 그 예산안을 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은 23년도 청년 정책의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을 봐봤을 때는 일자리 분야의 과제 수가 40개로 전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378억. 네. 이고 그 40.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청년 일자리의 경우 일자리 예산주 57.2%인 216억이 전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제주도가 사실 얻어 걸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예, 왜냐하면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제주형 그 청년들의 그 니즈를 파악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제주도가 사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많이 미흡해 보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자리와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그 교육 복지 분야 그다음에 문화 참여 권리 분야 예산은 209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전체 22.5% 정도의 수준인데 계속 강조했듯이 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라면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제주 청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제주 청년들의 종합적인 니즈를 담길 수 있는 그런 청년 보장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이거 깨놓고 한번 물어보면 제주에서 이번에 하는 청년보장제 사업 중에 국비를 따온 사업 중에서 제주의 고유한 이름으로 받아온 것이 몇 %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국비 사업이 비슷한 이름으로 매칭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업 구분, 국비 사업이냐, 우리 지방비 사업이냐 구분은 만약에 저희가 고유한 정체로 하게 되면 저희 그냥 지방비 사업이라서 아까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꽤 큽니다. 근데 사실은 국비 명목으로 50% 이상을 받아오지만 사실 지역에 맞게 설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 일몰이 됐었습니다. 일몰이 됐었는데 저희 대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적극 건의해서 이걸 좀 계속 해달라. 사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고 자율적으로 설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역 예산인데 국비에서 50% 이상을 부담하니 이런 사업들은 지역 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저게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져서 올해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저는 국비 사업, 일자리 사업이라서 이런 것들을 물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아니라고 우리 청년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지역에 맞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잘 설계해서 일자리뿐만 아니고 그걸 다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주거라든가 이렇게 연계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 설계를 잘 한다면 그 국비를 받아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저희가 지방비를 더 넣어서 더 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장점이 더 배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제주의 사업의 성격을 담았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 아까 니즈를 욕구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속 가능한 여건이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혹시 국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도 국비를 활용하는 거를 이제 부정적으로만은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로는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제주도 국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제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따라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그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생력이나 혹은 제주에 대한 제대로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오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약간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제가 예전에 본 통계이긴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30대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제가 본 통계는 여성은 일자리 그리고 안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약간 세분화해서 좀 준비는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 모든 예산 제도는 우리 사무국장님 잘 알겠다시피 성인지 예산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분석이 됩니다. 성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 혹시 국장님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오늘 또 청년 정책에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일자리라고 해도 그 안에 또 안전이라는 문제가 저는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환경은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이제 저희 제주연민회에서도 고용평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직장 안에서의 성희롱이나 어떤 괴롭힘 등이 여성들에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전 이런 안전 문제도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님? 예. 이게 그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도입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의 남성과 그다음에 30대의 남성이 이 정책 욕구가 다르듯이 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책 욕구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분야별로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거나 그다음 문화 그다음에
뭐 계속 논의되고 있는 뭐 일자리 이렇게 이런 부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차 우리가 청년보장제를 안정화시키면서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안전과 관련된 청년보장제에 관련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 한번 관심을 갖고 이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청년보장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계속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욕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밀하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들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두 분의 아마 주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들여다보면은 청년 정책 참여율이 40%를 밑들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뭐 청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양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달 체계에 좀 집중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하신 전달 체계 전달 체계에 집중하고 있고 그 전달 체계 안에 저희가 사실은 아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정책 사각지대 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립 청년들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청년 정책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아까 또 안전 말씀하셨고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 우리 기승전 뭐 청년 보장제라고 얘기 드리기 좀 그렇게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일자리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이렇게 포맷에 있는 그런 청년 정책뿐만이 아니고 모든 청년에게 필요한 어떠한 정책이든 어떠한 분야든 어떠한 시책이든 이런 것들을 넣어갈 수 있는 넣어가고 요거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만족도 있게 높게 체감도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청년 보장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가 가능하고 이제 5개년 단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뭐 변경할 수 있고 뭐 필요에 하면 아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제주형 청년 보장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청년 정책 인지도라든가 참여도가 낮은 부분은 우리가 전달 체계 아까 정책 정책 소외되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다시 반영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잘 해서 저희가 잘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중에서 뭐 특정하게 어디 취업을 하면 취업에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서울처럼 청년 수당을 주자 혹은 청년 기본 소득을 주자 그렇게 해서 청년에 대한 수혜를 좀 넓히자 그래서 일자리 구하는 것은 조금 지금 힘들 수도 있는 여건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청년들이 제주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 라는 것이 청년 수당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도에서 이런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네. 그걸 어떻게 논의를 하냐면 저희가 아까 청년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아직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청년 주권회의가 있고 원탁회의 있고 청년 자율 예산도 있으니 한번 그거를 논의를 붙여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계하지 말고 청년들이 원하면 한번 그런 의제를 만들어서 그걸 논의하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어떤 형태로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논의를 시작했고 저희가 사실은 우리 청년 보장제 안에 아까 정책 사각지대에 유인하는 그런 뭐 수단 같은 건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을 못 넣었지만 지금 사회보장 협의 같은 거를 이제 절차를 좀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기본소득 개념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의제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의제로 만들면 아마 이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건데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뭐 저희가 결정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오면 그런 절차적 타당성이라든가 안동수 의원님도 아까 계속 우리 청년들의 의견이라든가 참여라든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적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게 입증이 된다면 저희가 뭐 특단의 조치 결심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수당 도입도 가능한 이야기다. 물론 원한다면? 우리 저희가 지방 재정은 여건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네.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주의 경우에는 그 청년 수당과 같은 그 모든 청년들에게 그 보편적으로 네. 지원되는 그런 그 복지 정책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이 그 있고 또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청년 보장제가 도입된 이유는 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유럽으로 번지면서 네. 이 유럽에 있는 그 이 저활력 청년 즉 니트 쪽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 청년보장제가 성공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네. 이 핀란드가 그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돼야 된다는 보편 복지 국가의 철학에 따라 가지고 네네. 젊은이에게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 보장제가 이제 제대로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청년 수당 같은 게 지급되고 있나요? 예, 물론 청년 수당뿐만이 아니라 뭐 문화, 복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청년 수당에 대한 그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지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기성세대와 비교했을 때의 그 신자유주의 그리고 또 네. 저성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취업하기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집을 사기는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역사상 최고의 학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암울한 현실에 이렇게 처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청년들의 입장인데 이러한 위기에 놓인 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보편적인 복지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청년 보장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교육 체계를 저도 이제 거쳐왔잖아요. 공교육 시스템을. 근데 네. 그 거쳐온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의 지향을 갖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졸업하자마자 바로 알게 되는 케이스는 진짜 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뭘 해 나갈지를 잘 모르는 상태의 청년들이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직 활동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 아는 사람이 더 진짜 운 좋다는 표현밖에는 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첨하고 싶은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인데 이를테면 단순히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2만 명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만 명의 청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지원을 받는 그 기간에는 시에서 계속 청년들과 함께 만나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람이 구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더 매칭을 해줄 것인가. 만약 내가 이 사람이 지금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에서 정책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당 같은 논의가 들어왔을 때 그냥 뭐 얼마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라 이 행정과 청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청년 정책들 되게 좋은 정책들이 되게 많이 이미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가닿지 않은 것이 계속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까다로운 뭔가 요건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이라면 누구든 내가 이 시기에 이런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감각들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청년 수당에서는 좀 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양희주 사무국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아까 우리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뭔가 설계를 해서 뭔가 정책 결정하는 것보다 네네. 뭔가 물론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고 요거를 어떻게 기왕이면 우리 그 소중한 재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청년 당사자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의견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논의를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또 현재 청년센터, 더큰내일센터, 청년 원탁회의, 청년정책조정위원 뭐 굉장히 다양한 기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 기구들은 행정에서 지금 다 통과를 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관께서?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청년정책 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큰내일센터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행정 내부에서는 이렇게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연계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원탁회의라든가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년 기구입니다. 청년 참여기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회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우리 청년 TF도 사실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원탁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그 뭐 지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듯이 이렇게 협업은 이제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청년 정책에 그 어려운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두 분께서 좀 그 공감하고 계신 우리 어려운 청년 세대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스펙을 갖고 있는 원정대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참여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 정책, 우리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이런 현재의 기구들이나 조정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저활력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책이 일단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숫자는 대충 파악이 되나요?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활력 청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 저활력 청년들은 일단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은 또 국장님 말씀처럼 모른다거나. 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내가 이걸 그냥 해야 될까라는 그렇게 그냥 주저에 앉아버리는 게 저활력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진짜 이 제도권 내로 사회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 그렇기 위해서라면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했다시피 전달 체계 구축이 아주 지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제주도에 있는 청년 정책 담당관이랑 청년센터가 이렇게 연계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이 양행정시에도 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단 또 필요해 보이고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이 43개 읍면동에 이 청년 이 정책이나 아니면은 뭐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제가 이거를 체감을 한 게 예전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에 있을 때 이 공무주정실에 몰려있던 업무를 이 4개의 부처로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로소 이 제대로 된 청년 정책들이 뭐 발굴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전달도 제대로 되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행정 전달 나눠야 된다. 체계도 좀 더 예. 만들어야 되겠다. 예. 라는 중요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 이 부분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도에 있는 행정 기구들을 좀 행정시를 넘어서 읍면동까지 좀 확장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네. 우선은 이런 부분까지 좀 더해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후에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 토론은 일단 이런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멘트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초 정도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밝게 오영훈 도정 제주형 청년 보장제 저희가 그 청년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사들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잘하고 시행을 잘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제가 의회에서 첫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청년 보장제, 청년 실패 보장제를 주장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폐업을 할 때 그 상환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느 정도 유예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브릿지 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보장제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많은 분들이 제주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정말 체감도가 높은 그런 제주 청년 정책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네, 그래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활동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기라는 거는 이제 세계주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거쳐가는 시기인 거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립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6년도에 청년 원탁회의 활동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감각들을 좀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제주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유독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느 학자는 미래를 비관하는 대중이 광기의 파시즘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삶까지 보장해준다는 청년보장제가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빛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년들이 정책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정책이 먼저 그들에게 가닿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최소한 삶의 걱정은 하지 않기도 바라봅니다. 이러한 제주 도정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광기의 파시즘이 아니라 다양성의 축제가 펼쳐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